제게 가족은 지옥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저를 돈 한 푼 안 드는 가정부로 만들었습니다. 제 마지막 재산까지 훔치려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74년 만에 저는 제 이름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복자. 남편을 먼저 보내고 30년간 시장에서 순댓국을 팔아 아들 민준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고. 아니,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불 빨래는 흰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애들 옷은 삶아야 하고요. 제 삶은 시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없이 눈이 떠집니다. 손주들 도시락 싸고 아침밥 차리고 빨래 돌리고 청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 근처 밥집에서 저녁 5시까지 설거지. 집에 와서는 다시 저녁밥 준비. 제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제 품에 안겨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셨나요? 저희 부모님 오시는 날이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지영이는 그때부터 저를 마치 고용인 부르듯 차갑게 대했어요. 그리고 아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의 은밀한 대화를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래.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떨까? 제 발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것.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 저희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3박 4일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얼마 후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제 건강은 뒷전이고 오직 집안일만 걱정하는 아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수술 당일 혼자 병원에 갔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의심스럽게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퇴원 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수첩에서 믿을 수 없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수첩에 적힌 글씨. 요양원 상담, 재산 정리. 그들은 제가 아파서 집안일을 못하게 되자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은 제 명의 아파트의 재산 정리였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동안 그들이 저를 왜 가정부 취급했는지. 이 모든 것은 완벽한 계획의 수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조용히 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만났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셨나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30년 동안 저는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퍼주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돈으로만 엮인 이기적인 관계였을 뿐이에요. 부동산 아저씨가 제게 건넨 서류에는 이미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은 제 아들 민준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드님 명의로 된 서류인데요. 재건축 관련해서 명예 이전을 미리 해두셨나 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수술로 몸져 누웠을 때, 여행 간다고 집을 비웠을 때,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사기 행각이었던 겁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통장과 인감 그리고 증거들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으려는 김복자였습니다.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기 및 명예 도용으로 아들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명의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류에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어 법적으로는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제 삶을 짓밟았다는 사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기극을 주도한 진짜 배후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가족에게서 도망쳐 나온 저는 우연히 길에서 제게 사기를 쳤던 또 다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지영의 아버지, 박 이사. 건설 회사 중역이라고 들었던 사람이 지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속이는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그 집도 곧 명예 이전될 거야. 김 할머니만 처리하면 돼. 김 할머니. 그게 저였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만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사기 조직이 있었고 박 이사가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개 숙이고 집으로 돌아갈까? 단호하게 아니, 그럴 순 없었어요. 저는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기, 혹시 김복자 할머니 아니신가요?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보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저처럼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은 정말 운명 같았어요. 김 씨라는 그 사람도 박 이사에게 재건축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마주보며 외로웠던 싸움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김 씨가 제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할머니 아들과 통화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에는 박 이사와 아들 민준이의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영이 아버지가 재건축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받았어요. 저는 그저 재산 정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 씨와 함께 박 이사가 자주 드나드는 건설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명예 이전을 통해 재건축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 공사 비리까지 저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고 아들 민준이는 그저 돈에 눈이 먼 조력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김 씨의 도움으로 박 이사와 민준이가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저를 냉정하게 대했던 변호사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자신도 박 이사에게 사기를 당해 가족명의 부동산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이사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이사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변호사는 저와 김 씨를 도와 박 이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모두 건넸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세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들 민준이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집을 팔고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민준아, 이 집은 내가 판 게 아니야. 내가 몰래 명의를 넘겼었지.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지영이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영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죠. 민준이는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민준이는 박 이사에게 재건축 정보를 얻는 대신 모든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결국 돈에 눈이 멀어 박 이사의 계획에 놀아났던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박 이사를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변호사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고, 저와 김 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법원에서 박 이사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의 30년 희생이 만든 집이 사기꾼을 응징하는 칼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궁금합니다. 재판 결과 박 이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모든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엄마도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이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효도란다. 지금 저는 울진의 작은 바닷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바다 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먹는다는 거예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명예 이전 요청에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명예 이전 요청에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관련 기관 정보 마이너스 전국 법률 상담 국번 없이 132 마이너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1372 마이너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182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